여행에 묘미가 있다. 계획에 없던 일이 사정없이 터진다는 것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주 팡팡 터진다. 지금 파리행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됐다는 얘기를 예고도 없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우디아 항공을 타기로 했었는데 그 경유를 한번 하고 가는 비행기인데 파리행만 지금 결항이 됐다고. 항공편이 취소됐으니 항공사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공항에 갇힌 채 우린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으로 바꿔서 3시간 늦게 도착. 하지만 직항. 좋지만 심기 불편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항공이 처음이거든요. 결과는 생각하기 나름. 파리에 3시간 늦게 도착하게 됐지만 20시간이 넘는 경유행 비행기에서 대한항공 직항으로 변경됐다. 생각하기에 따라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린 이걸 아주 럭키라고 생각했다. 3시간 늦는 대신 경유행을 직항으로 바꿔주는데 뭐 땡큐지. 대신 출국은 다음날 아침.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자냐고? And the shuttle bus from hotel will depart 3 hours prior to the departure time. Okay, so it is 8:30 in the morning, and your breakfast is already included. So please don't forget to use your breakfast before you leave the hotel. Okay? 항공사에서 호텔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든든히 아침 조식까지 챙겨 먹고 다시 공항으로 출발. 어제 경유행 비행기를 탔으면 지금쯤 사우디 어느 공항에서 넋을 놓고 있었을 텐데 푹 자고 양껏 먹은 덕분에 힘이 아주 펄펄 넘쳐났다.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로 출발. 비행기를 타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대한항공이라 그런지 괜히 마음도 편안하다. 기내식으로 나온 삼각김밥도 맛있게 먹고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솔솔 풍기길래 혹시나 해서 라면을 주문했더니 우리의 신라면이 나왔다. 대한항공을 타면 신라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나름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프랑스 파리 도착. 파리 외곽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니 어느덧 밤 8시.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시다. 여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바로 왔는데 엄청 헤맸네. 하지만 그대로 잠이 들 수 없었던 우리는 동네 마트에라도 들르기로 했다.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와인 한 병 정도는 마시고 잠들어야지. 아니 근데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무슨 와인이 와인숍보다 많았다. 게다가 가격은 다들 왜 그렇게 싼 건지. 한 2-3병 사려다가 욕심을 버리고 대충 비싸 보이는 거 하나 골랐다. 그래봐야 고작 16유로. 프랑스 하면 치즈, 또 빼놓을 수 없고 치즈도 하나 사고 잠봉도 하나 사고. like the seasons do. 짬뽕? 길거리는 좀 음산하다. 호스트와 공용으로 쓰는 숙소라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봉과 치즈와 와인. 이거면 뭐 야식으로 완벽하지. 때리면서 I could never walk away. The giving ground, back and forth. I
잤어? 아니요. 몇 시간 잤어?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지금 7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7시 반이야? 3시간 반 잤네. 저는 7시간 잤습니다. 머리가 좀 멍하긴 하다. 커피 먹을까? 커피 내가 내줬거든요? 다음날 아침 3시간밖에 못 잔 짝꿍과 7시간을 자도 머리가 멍한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호스트가 제공하는 빵과 치즈를 먹으며 아침을 맞이했다. I hold my breath, no give and take. I could never walk away. 첫날은 항상 그렇다. 시차 때문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한국인지 프랑스인지도 헷갈린다. 딱히 한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첫날인 것 같다. 가장 설렘이 묻어있고 가장 희망이 가득한 하루. 첫날. 이날만 해도 사실 잘 몰랐다. 우리가 프랑스를 얼마나 좋아하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던 프랑스와 우리가 경험할 프랑스가 얼마나 다른 세상일지. 그래도 한강보다 좀 깨끗한 거 아닌가? 비슷하다. 아닌가? 앵무새가. 숙소 앞에 생강이 있어서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이게 뭐지 싶은 생강의 첫인상을 마주했다. 다들 파리 갔다 오면 생강 하던데 내가 본 생강의 첫인상은 도대체 이게 왜? 라는 느낌이었다. 흐리다 그랬어. 구름 그래도 날씨 하나는 기가 막혔다. 그래, 파리 하면 에펠탑이지. 우린 에펠탑을 여행의 첫 목적지로 정하고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인도 샌드위치 집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때우려고 했는데 이건 뭐 양이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다 먹고 나니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상하게 고기를 좋아하는 꿀벌한테도 조금 양보했다. Of all the summers gone. 탑승 방법이 조금은 어려웠던 파리 지하철을 타고 에펠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역에 내렸더니 커다란 개선문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지? 하고 구글을 검색해보니까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었다. 개선문 중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는 이 개선문의 첫 인상은 크다, 진짜 크다, 엄청 크다였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 틈에 껴서 우리도 신나게 사진을 찍고 우린 다시 에펠탑으로 향했다. Of all the goodness I have known. Be the heart that holds on. 그런데 에펠탑으로 가는 길 알마다리를 건너는데 저 멀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생강이 흐르고 있었다. 분명 숙소 앞에 흐르는 강과 같은 강인데 에펠탑을 배경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생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역시 모든 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우리는 에펠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와인을 깠다. That I am here to stay. 와인 좀 보여주세요. 와인이죠. To give you all my. 와, 에펠탑 앞에서 우리가 와인을 먹다니 쓰. 거의 매일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우리에게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신다는 게 그게 참 감동이었다. Be here in my arms. Even when the embers die. 그런데 솔직히 아주 솔직히 에펠탑의 첫인상은 썩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그냥 기나긴 철제 탑이구나 하는 정도였다. 멋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에펠탑 찬양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도 좋은 햇살 맞으면서 한 병의 와인을 다 비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파리에는 진짜 화장실이 없는데
야외에 오래 나와 있을 때는 미리서 비워둬야 된다. 에펠탑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백화점이 우리가 찾은 거의 유일한 무료 화장실이었다. 이곳에서 시원한 해방감을 느낀 우리는 날이 어둑해질 즈음 다시 에펠탑으로 걸었다. 이번에도 역시 틀렸다. 에펠탑은 밤이 진짜였다. 주광색 볼이 감싸는 에펠탑은 진짜 지렸다. 지렸다는 표현에 달리 찾을 단어가 없을 만큼 정말 좋았다. 왜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는지, 에펠탑을 찾은 사람들이 왜 에펠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깜깜한 밤에 에펠탑을 본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 맛있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기 지금 에펠탑 앞이고요. 에펠탑 앞에서 어떤 분이 지금 버스킹을 하는데 에펠탑 앞에서 버스킹이라니. 에이맨. 에멘. 할렐루야 부르고 있어. 진짜. 출발할 때만 해도 큰 기대가 없었던 파리. 그래서 일정도 짧게 잡았는데 자정에 가까워질 때까지 에펠탑을 앞에 두고 와인을 마시면서 음악에 취하니까 벌써부터 파리가 아쉬워지기 시작했다. 이날 이후로 파리가 아쉬워서, 에펠탑이 아쉬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에펠탑을 찾을 줄 내가 알았다. 역시 모든 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야 된다니까. Be here when the cold night falls and in the morning light. 파리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서 파리 일정을 너무 짧게 잡은 우리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많이 오래 파리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여행은 젊을 때, 다리가 건강할 때 다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한 날이었다. 대략 3일 동안 소화할 일정을 하루 만에 소화한 이날을 느끼고 먹고 본 순서대로 풀어볼까 한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우리는 지나가다 보이는 성당에 들렀다. 그런데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소름이 돋았고 짝꿍은 눈물이 터졌다.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잘 모르겠다. 둘 다 무교라서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이 생떼슈타스 성당이라는 건축물이 뿜어내는 아름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살은 찬란한 색을 만들어서 벽과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중세 고딕 양식의 성당 천장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었다. 원래 우리가 갈 곳은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었다. 하지만 3년 전에 발생한 화재로 보수 건축 중이라 입장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신 택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생샤펠이었다. 예매를 안 하고 가서 원래는 1시간 정도 기다렸어야 됐는데 줄을 서 있는 동안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더니 운이 좋게도 일찍 들어갈 수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간 내 눈앞엔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걷고 또 걷다가 허기가 진 우리는 생강 옆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잠봉 샌드위치를 먹었다. 웃긴 게 우리가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으니까 우리 뒤로 줄줄이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버터 있네. 아닌가? 버터 아닌가? 뭐 드시고 있어요? 잠봉 크루. 크루아상인 줄 알고 샀는데 그 크루가 그 크루아상이 아니었나 봐. 뭔가 좀 부실한 잠봉 샌드위치를 먹은 우리는 프랑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 마카롱을 먹기로 했다. 처음 먹어본 프랑스 마카롱인데 바닐라.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마카롱 맛집에서 종종 마카롱을 먹는 우리라 내심 기대하면서도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맛있어? 와, 완전 고급지죠. 그래도 완전 다르네. 건이 녹아버리죠. 번이 다르네. 번이 입에서 촤르르 녹는 느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뚱카롱처럼 필링이 많지 않은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오리지널인가 싶었다. 구름 먹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맛있냐? 안 달다. 프랑스 마카롱은 다 이런 건가? 궁금했던 우리는 길을 걷다가 다른 마카롱 집에 들렀다. 완전 기본- 베이직한. 아까 그건 진짜 맛있었는데. 멋이 안 좋아? 아니. 아, 이거 아닌데? 다 먹어? 프랑스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마카롱의 입맛을 잃은 우리는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버무린 디저트로 입을 헹궜다. 아이스크림 다르다. 프랑스도 있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었다. 아, 그리고 이날 이곳도 갔다. 파리 증권거래소. 증권을 거래하러 간 건 아니다. 1889년부터 줄곧 증권거래소로 쓰인 이곳은 2021년에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침 생떼슈타스 성당 옆에 있어서 어슬렁 거리다가 전시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들렀다. 난 사실 전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본 전시는 조금 달랐다. 직관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눈을 즐겁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원래 1시간만 전시를 관람해도 답답한 공기 때문인지 아픈 머리 때문인지 쉽사리 흥미를 잃어버리던 내가 대략 3시간이 넘게 미술관을 돌아다녔다는 건 정말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정도 걸었더니 발은 왱왱거리고 다리는 팅팅 부을 정도였다. 그래도 절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갈 곳이 아직 한 곳 남았기 때문이다. 밤에 에펠탑을 보지 않고 집에 갈 수는 없었다. 에펠탑에 도착한 우리는 어제처럼 와인을 마시고 어제처럼 버스킹을 듣고 어제처럼 에펠탑을 봤다. 어제와 똑같은 에펠탑이었지만 역시 봐도 좋았다. 파리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내 말에 나도 파리는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에펠탑은 봐도 좋더라 라고 말한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였다. 봐도 좋은 에펠탑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버스킹하는 뮤지션의 목소리도 한몫했다. 정말 들어도 좋았다. 파리는 분명 내가 싫어하는 걸로 가득한 도시였다. 복잡하고 어지럽고 냄새가 나는 도시였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걸로 가득한 도시였다. 밤이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공존했던 파리. 하지만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걸 압도했던 파리. 이대로 일주일 정도는 더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우린 다음 일정을 위해 차를 타고 안시로 향했다. That's so difficult. I don't know if I got that. That's all I got for that. 오늘은 렌터카를 운전해서 파리에서 안시로 가는 날이다.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여기서 운전을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오늘은 그 운전을 내가 하는 날이다. 여기는 신호가 있나? 사람들이 출구에서 빠져나갈 때 막 1시간 걸렸다고 한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우와. 렌터카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미친 듯이 몰려오는 차들 때문에 좌회전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쳤다. 겨우 타이밍을 잡아서 출구를 빠져나왔더니 그때부턴 차선 없는 교차로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나름 난이도 상이었던 튀르키예에 맞먹는, 아니 그것보다 더한 난이도 최상의 운전이었다. 있긴 있는 데가 있네. 이제 생겨. 지금도 차선 없어졌죠. 다행히 별 사고 없이 파리를 빠져나왔더니 안시로 가는 도로는 시군죽 먹기였다. 대략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했는데 주변 경관이 기가 막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렸다. 안시는 파리와 정반대의 마을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을 1위, 그게 바로 안시였다.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까 궁금했는데 안시 호수 앞에 있는 벤치에 몇 분 앉아 있었더니 그 이유를 벌써 알겠더라. 가만히 숨만 쉬어도 알프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와 호수 때문에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 오? 왜 이렇게 물이 따뜻해? 온천 아니야? 야, 이제 물이 엄청 따뜻해. 만져봐. 여기 와서 만져봐. 수영해도 되겠어? 따뜻해? 신기하네. 전날 수온을 미리 체크한 이유가 있었다. 안시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워밍업 겸 안시 호수 주변을 달렸다. 반짝이는 호수를 끼고 기가 막힌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달리기를 마치고 우린 수영복 차림으로 안시의 호수를 향했다.
와 미쳤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곳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였는데 걷다 멈추다 걷다 멈추다 했다. 진짜 무슨 동네가 이렇게 아름답냐. 설마 물이 차가워진 건 아니겠지? 내 끝에서 하자. 사람 없는 데서. 공기는 좀 차가웠지만 물속은 나름 견딜만 했다. 아니 사실 좀 많이 차가웠던 것 같다. 우리 말곤 아무도 수영을 안 하는 거 봐서 정말 차가웠던 것 같다. 그래도 체감 온도는 그렇게 차지 않았다. 그냥 너무 좋아서 뭐 온도 따위 잊어버렸던 것 같다. down at the lonely lake. Before summer has gone away, swim out under a broken sky. 추워? 와 죽는다. Colored with shades of white. Way 화산송이란 back to last summer. 물은 정말 깨끗했다. 수영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대로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Oh, they're coming away soon. So let's lay under the falling moon.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 never told to no one else. 네, 확인하. Say good. 프랑스인들이 노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라는데 내가 많이 늙은 건가? 안시는 노년이 아니라 지금 살아도 지금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마을이었다. 파리는 다들 알고 더 가서 니스 정도는 다들 아는데 왜 이곳을 다들 스킵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다음에 프랑스에 또 간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마을 안시. 누군가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마을이다. 기가 막히네. Say goodbye to lonely nights of last summer. 나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여행지에서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달린다. 원래 달리기를 좋아했던 건 아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 체력은 쓰레기였다. 지하철에 서 있는 게 힘든 사람이었고 도보로 10분이 넘어가는 거리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탔다. 사람들이 나이 탓하니까 나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구나 싶었다. 술은 20대처럼 마시고 먹는 건 대충 아무거나 먹고 운동은 숨 쉬는 것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렸다. 그게 편했으니까. 그러다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시작은 1km였다. 1km를 뛰고 나서 토할 뻔했다. 일단 달리기가 뭐가 재밌다고 하는 건지. 그래도 하루만 더 뛰어보기로 했다. 여전히 힘들었다. 그래도 하루만 더 뛰어보기로 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었다.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1km가 아니라 3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체력은 20대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다. 체중이 7kg 이상 빠진 건 덤이다.
말 그대로 사람이 달라졌다. 파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5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도 더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매일 와인을 마셔도 괜찮았던 이유도 다 달리기 덕분이었다. 10분만 걸어도 피곤에 찌들었던 과거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안시에 와서 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달리는 건 러너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니까. 그런데 신나게 달려 돌아오는 길, 호수를 보면서 생각했다. 와, 홀딱 벗고 수영하면 기분 째지겠다. 그러다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가끔 지나다녀서 홀딱 벗지는 못했지만 바지를 빼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제꼈다. 그리고 차디찬 안시 호수에 들어갔다. 다시 와야겠다. 인생 최고의 러닝입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러닝이었다. 아니,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차가운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나서 다시 달려서 집까지 오는데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쳐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달렸다. 이날 달린 거리는 10km.
마치 1km처럼 느껴지는 10km였다. 난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다. 앞으로도 나이 탓하지 않을 거다.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거다. 나이가 먹어도 이 튼튼한 두 다리로 계속해서 여행할 거다. 오늘은 샤모니로 가는 날이다. 사실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안시 근처에서 갈 만한 곳을 찾다 보니 샤모니를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몽블랑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차로 2시간 떨어진 거리를 근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는 길 경치는 정말 끝내줬다. 그리고 차 문을 열 때마다 들어오는 공기도 진짜 끝내줬다. 너무 별처럼 반짝이는 저 모습을 보니까 그 몽블랑 브랜드의 로고가 떠올랐다. 설마 저걸 본따서 만든 건 아니겠지? 어쨌든 주차장에서부터 맑은 공기 계속 감탄했다. 여기는 프랑스의 샤모니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 산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왔는데 공기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공기 중에 최고의 공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138유로 하나에 얼마야 그러면? 69유로네 하나에. To the top이라 그랬어. 탑까지 가는. 케이블카는 끝없이 올라간다. 아니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갔다. 더 놀라운 건 중간에 한번 내려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또 올라갔다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가 아닐까 생각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전망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와. 근데 다 오마이갓이라. 그래서 함부로 뛰면 안 되겠다. 갑자기 숨 엄청 차네. 저게 제일 높은 전망대인가 봐. 3,842m. 미쳤다 진짜. 맛있어? 좋아? 원 믹스, 원 핫초콜릿.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와가지고 지금 몽블랑에 있는 거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스위스 경계에 있는 몽블랑. 저기 스위스 저거 보이지? 저기 맨들맨들한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게 몽블랑이야. 저 맨들맨들한 거. 4,810m.
이 산맥 중에 최고봉을 몽블랑을 처음 본 느낌은 뭐랄까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봉우리가 4,810m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고 저길 등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다. 물론 몽블랑이 가장 유명한 봉우리지만 막상 도착하니까 몽블랑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봉우리들이 정말 많았다.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진짜 멋있었다. 이렇게 하면 나올까? 전날 저녁에 갑자기 찾은 곳 치고는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었다. 내가 이런 곳을 언제 와보겠어 라는 생각에 추위도 있고 2시간 동안 엄청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샤몬이 많이 와 입술 파래진 거 봐, 순씨. 입술이 파래졌어. 몽블랑 관광을 마치고 이제 샤모니 온천으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산병이다. 와, 고산병 때문에 터진 두통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길, 우린 곧장 다음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이 멋진 풍경을 좀 더 느끼기로 했다. Blood pumping round again. You said your name was Billy Joe, but you didn't know how to play the piano. Your feet soft on the beaten road, but you kept on traveling to the so-called unknown. 몽블랑은 꿈도 못 꿨는데 안시에 왔다가 몽블랑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자연이 이렇게 대단한 줄 전혀 몰랐다. 프랑스는 그냥 파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자연이 있다는 걸 누군가 말해줬더라면 아마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일찍 왔을 텐데. 역시 직접 경험해야 한다. 역시 직접 해봐야 안다. 역시 여행해야 한다. 사치란 무엇일까? 우린 사치와 거리가 멀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기 전부터, 아니 미니멀리즘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전부터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걸 좋아했던 나는 물욕이 별로 없다. 뭔가를 살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성비고 브랜드의 이름보다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짝꿍도 그렇다. 작은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가격을 따진다. 물 하나, 우유 하나, 빵 하나를 살 때도 가격을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무시할 때가 있다. 각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쓸 때다. 1,000원짜리 물을 사는 건 내게 사치지만 10만원짜리 케이블카를 타는 건 사치가 아니다. 10만원짜리 오마카세를 먹는 건 나에게 사치지만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건
사치가 아니다.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어도 비즈니스석을 타는 건 나에게 사치지만 만약에 같은 값을 주고 이런 온천을 즐기는 건 내게 사치가 아니다. 몽블랑에서 고산병에 시달린 우리는 근처에 있는 샤모니 온천에 들렀다.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이곳은 몽블랑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온천을 좋아하는 우리는 이렇게 야외 노천탕이 있는 온천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마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었어도 무조건 들렀을 것이다. 이런 순간은, 이런 경험은, 이런 추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한국에서는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치란 뭘까에 대해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치를 가르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사치를 가르는 건 가치가 어디로 향하느냐였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쓴다면 남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건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통큰 소비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샤모니 온천의 경험은 사치가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우리의 추억을 위한 현명한 소비였다. 멋있다. 와, 여기로 벌써 내려왔어. 오늘은 안시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5일이 아니라 10일은 머물렀을 텐데. 마지막 날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언덕에서 안시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하나 있다길래 그곳에 가기로 했다. Take it out of my girls and smash that door. I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 that if you're up there watching, 안개가 stop 걷힐까? the show. 목에다 이렇게 주렁주렁 따라. Say it's over, my friend. 그런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호수는커녕 눈앞에 시야도 흐릴 정도였다. Cause I'm past the point where I can amend. I don't love myself, but I can pretend. Repeat cycles in my head. 그래도 안개가 가득한 안시 호수를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졌다. And I've been itching at the back of my head, the crown. And fire manor inside my head, it's one of the two. 침이 마르는 게 느껴져요. Cause this head is controlling me, and me it's just you. Say it's over, my friend. 안개가 껴서 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도 됐을 법한데 우린 무작정 더 걸어가 보기로 했다. 우와, I don't love 레드 myself, 커런트다, but I 진씨. can pretend.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비 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안개가 걷힌 안시 호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웠다. 둘 다 봤네. 구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래 깔려있던 안개가 마법처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로웠다. 안시를 떠나는 우리에게 주는 안시 호수의 선물 같았다. C'est un peu quand même. Ouais, saucisson et puis yaourt, tout, hein.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을. 마을이 작아서 일정을 짧게 잡았지만 작은 마을에도 볼 게 너무 많았던 동네. 알프스 공기와 물과 맑은 호수에 매일 아침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떴던 곳. 안시. Cause I'm past the point where I can demand. I don't love myself, but I can pretend. I can pretend. 다음엔 안시에서만 한 달을 살아보자고 다짐하며 우린 남부 프랑스 니스로 향했다. 안시에서 7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한 니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깨달았다. 우리 숙소는 니스가 아니라 까뉴슈메흐라는 처음 들어본 동네였다는 걸. 딱히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근처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던 중에 우린 안티베라는 기가 막힌 마을에서 기가 막힌 지중해 트레킹 코스를 걷게 되는데 여기 수영 한번 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멋있다. 다 얕아. 엄청 얕아. 숙소 앞에 있는 바다와는 전혀 다른 이게 진짜 지중해구나 싶은 바다를 발견한 나는 트레킹 초반부터 수영이 정말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 수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 Like a night sky in July. Cause you never leave me dry. 그래도 너무 좋았다. 지중해를 끼고 걷기만 해도 정말 좋았다. All my life. 아니, 합리화였다. 난 정말 수영이 하고 싶었다. 그런데 바람은 매서웠고 파도는 살벌했다. And shot it down to Montreal. Yeah, I knew well. You told me your name, baby. 바다가 깊은데. Cause you 문어 다큐 있잖아. 그 사람이 이런 데서 다이빙 하더라고. 장비 가지고. You, baby. 지중해가 엄청 여러 가지 색이 All my life. 하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영할 만한 곳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다가 운 좋게 비교적 잔잔한 곳을 찾았는데 그러게 우리 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건데. 우후. 얼굴만 담가볼까? 발 딛고 올라올 수 있는지만 체크 먼저 해봐요. 우와, 바로 아래 물고기 있어. 대박. 괜찮을 것 같다. 아, 이게 겁이 나냐? 와. 진짜 맑다.
고기가 없어 근데. 고기가 큰 게 없네.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진짜 맑았다. 진짜 멋있었다. 진짜 좋았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여기 실물고기 되게 언제나 하고 싶은 걸 용기 내서 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다. 안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하는 생각이다. 역시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 Cause you never leave me dry. You, baby, shine a new light on my life. 오늘은 라 보네트 고개로 가는 날. 유럽에서 가장 높은 도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고개는 해발 2,802m까지 도로가 뚫려 있다. 숙소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진짜 부지런하다고. 앞에 양들이 있어서 당나귀랑 양 있어. 아 엄청 많네. 와 저 계속 기다려야 돼? 나 저 뿔이 와 엄청 많네. 와 선씨. 미. 우와 춘냥들이야 춘냥. 네. 애들이 울지. 와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제대로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 길이 워낙 꼬부랑길이라서 운전하기는 조금 빡셌지만 가는 길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정말 황홀할 지경이었다. 이곳을 바이커들의 성지, 사이클 타는 사람들의 성지라고들 하던데 그냥 드라이브만 해도 정말 끝내주는 길이었다. 아이씨 오씨. 와 저기도 집이 있어. 기암괴석 같은 것도 있다. 여기 또 다르네 수인씨. 그렇게 다 실제 집이었나봐. 프랑스 군인들이 여기 머물렀었나봐. 그 막사 같은 거였나보다. 프랑스 군인들 막사.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찍고 있어? 군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1895년에서 13년이라는 거. 14.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그건가 봐. 잘 만들어놨다. 가는 길에 무슨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내렸는데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인들이 쓰던 막사. 어쨌든 오르고 또 올라서 도로의 끝에 도착했는데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뿐만이 아니었다. 도로에 눈이 쌓여서 꽁꽁 얼어 있었다. 이 길로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바퀴 돌면 되긴 하는데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도로가 얼어 있었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다. 완전 기어서 가면 안 돼요? 제대로 찾아왔다. 해발 2802m 라 보네트 고개 꼭대기. 저기 꼭대기가 있더라고. 근데 여긴 도로의 꼭대기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꼭대기는 따로 있었다. 다들 저기서 멈춰 있던데 우리는 더 올라가기로 했다. 더 올라가면 제 전망대가 있어. 저기까지 가는 건가 봐, 전망대. 여기는 소음 길어. 가다가 사슴 만날 것 같아. 우리 차인데. 그러게. 아 전망대다. 헤이. 봉주. 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20분 정도 걸으니까 꼭대기에 도착. 금방 온다. 그곳엔 둥그런 전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도착했더니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짜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우후! 수고에 올라왔다. 짝꿍은 마치 달에 착륙한 느낌이라며 전망대를 총총총 뛰어다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 중에 여길 와본 사람이 있을까? 네이버에 라 보네트 고개를 치면 차 본네트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곳을 찾은 한국인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은 남들이 다들 가는 곳도 좋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갔을 때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한번 가봤을 때 엄청난 선물을 받곤 한다. 나는 그래서 여행이 참 재밌다. 세계적인 영화제가 열리는 깐은 숙소에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아래 섬이 2개가 있었다. 하나는 좀 크고 수영하기 좋은 곳이었고 하나는 레랭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 작은 섬이었다. 어딜 갈까 하다가 수도원이 있는 섬으로 가기로 했다.
그냥 괜히 이곳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Need a few minutes, feeling lost in the waves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older, making me doubt what I say now. Monsters. 파도가 너무 세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자꾸 넘치는 바람에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 그래도 배를 타며 가는 길은 참 재미졌다. You got this hypnotic effect when you're next to me. One look and you help me forget I was on my knees. Where you go? Keep it close to your energy. You take my hand and say, baby. 와이너리 있는 게 신기하네. 못 들어가나 봐. 근데 막상 도착했더니 정말 그냥 섬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는 예배당 4개와 수도원 하나가 전부인 그냥 섬. 그래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나름 열심히 돌아다녔다. 안 열리는 거구나. 근데 즐거움을 찾기가 이번엔 조금 힘들었다. 이 섬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로 이거. 아,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있네. 왜 수도승들이 스페셜한 옷을 입냐? 습관을 입는다고? 신부들은 왜 즐거워 보이느냐?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행동하고 믿음하고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는 엄청 깊은 즐거움을 경험한대. 우리의 삶은 챌린징하대. 힘들대. Yes, we have difficulties. Yes, 우리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러나 규율, 우리 삶의 어떤 규율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내가 생각하는 수도원이 아니야. 되게 크네. 오늘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구글 평점이 끝내주는 푸드트럭에서 피자를 먹기로 했다. 어느 주택 옆에 덩그러니 있는 푸드트럭이었는데 정말 장인의 냄새가 났다. I'm too in it, need a few minutes, feeling all lost in the waves now. Taking me over, making me older, making me doubt what I say now. Monsters. 이건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피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었다. 이거 영 별로였다. 돌을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건지. 애써 간 섬도 썩 감흥이 없었고 기대했던 피자도 영 별로였고.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수도원도 수도원에서 봤던 바다도 도우가 딱딱했던 그 피자도 모두 다 그립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 수도원을 10시간은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 피자를 4판은 먹을 수만 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다 그렇다. 모든 일이 낭만이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게 되고 추억이 된다.
남부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날, 어딜 갈지 고민 끝에 트레콜파 호수에 가기로 했다. 몸이 지쳐서였는지 아름다운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였는지 이때는 잘 몰랐다. 하이킹하는 내내 우리가 봤던 풍경이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나레이션을 길게 썼다가 다 지우기로 했다. 오늘은 그냥 이날의 추억을 조용히 지켜보려고 한다. 우와. 진짜 차지. 그게 완전 만화에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표시 보고 따라가면 동물들이 사람들 냄새 맡고 다 도망가겠다. 진짜 어머님 얘기가 생각나네. 오늘에 여행 갔다 온 그 기운 여행 갔다 오니까 Surrendering all for your glory. Oh, I'm surrendering all, and I know the joy of it all is Jesus. 똥만 싸실려놓고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이거. 와우. As your word 와, 나 방금 엄청 큰 똥 밟을 뻔했어. 씨. my truth. Oh, I'm holding on to you. As your words become my peace. This is Reside in me. For I won't forget how far I've come. No, I won't neglect the promise you've given, but I will remember your body forever, my friend and my healer, the joy I found in surrendering all my life to your call, surrendering all for your glory. I'm surrendering all, and I know the joy of it all is Jesus. Oh, I'm surrendering all my life to your call, surrendering all for your glory. I'm surrendering all, and I know the joy of it all is Jesus. 하나 만들어. 빵 없는 샌드위치. 어떠신가요? 진짜 맛있다.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So I will trust
Je vais parler. Ouais. So I will trust you with my life. Lord, I will trust you. 진짜 춥나 봐. Lord, I will trust you with my life. Lord, I will trust you. Lord, I will trust you with my life. Lord, I will trust you. Lord, I will trust you with my life. 트레콜파 호수를 끝으로 우리는 남부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리로 향했다. 지금 오전 7시인데 9시간 운전해서 파리로 가야 돼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니스 일출이 기가 막히네. 일주일간 남부 프랑스를 누볐던 우리는 다시 파리로 향했다. 9시간의 운전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정도 장거리 운전에 꽤 단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강아지 같은 고양이가 있는 숙소에 짐을 풀고 2주 동안 빌렸던 차를 반납하러 파리 시내로 갔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 어떠신가요? 거지 같습니다. 못해먹을 짓입니다. 내 펠탑 멋있다. 안개 속에 펠탑이 너무 멋있다. 자유의 여신상 있는 것도 몰라. 초라하게. 눈물이 나. 심장이 아파서. 5분 파리 운전하냐? 5시간 프랑스 남부 운전하냐? 둘 중에 하나. 난 프랑스 남부 5시간 하겠어. 사실 다음 목적지는 보르도였는데 굳이 중간에 파리에 다시 들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요. 우리가 10월 3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가는 거지. 이렇게 라라 파비앙 콘서트 가는 거야. 가는 건지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지. 와, 이러고 진짜 10월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나는 진짜 라라 파비안이 나한테는 진짜 엄청난 가수니까 이 티켓이 끊어지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랑스 가서 이 라라 파비안의 공연을 내가 진짜 듣는 다음에 진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다음날 일어나서 황급히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정책상 취소는 못하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만 했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여행지는 프랑스다 라고 다짐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라라 파비안의 공연이 시작되는 밤 8시까지 우린 파리의 곳곳을 누볐다. 빨레 후아얄 가든 안에 있는 분수 앞에서 멍도 때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조르주 뽕피두 센터도 가고 뷰가 끝내주는 뽕피두 센터에서 파리 전경도 보고 뽕피두 센터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준샤. 미국에서 제대로 맛을 못 봤던 파이브 가이스도 먹고 미국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 파이브가이즈를. 맛있다. 진짜 정통 미국 햄버거 맛이 프랑스에서. 그렇게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니까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다.
아니 근데 1시간 전에 어떻게 했을 텐데? 어차피 지정좌석인데. 와, 월드스타는 월드스타인가 봐. Je serai toujours là. J'ai fait tes mains comme une caresse. Les mots du cœur sont merveilleux. 우리가 프랑스에 발을 딛게 된 최초의 계기였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라 파비안의 콘서트 어땠냐고? 정말 아쉬웠다. 자리는 너무 뒤였고 관객들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자꾸 일어나고 떼창 때문에 정신없고 열혈 팬이었던 아저씨는 자꾸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공연장 실내는 너무 답답하고 공기가 탁했다. 잠깐 물을 마시러 나갔다 들어온 짝꿍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는 라라 파비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라라 파비안 팬들의 목소리만 듣다간 느낌이랄까. 삼촌이 그랬다. 인생은 꿈을 허물어가는 과정이라고. 군대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라라 파비안. 그녀의 콘서트를 직접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제가 어쨌든 꿈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 가슴에만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허물었으니까. 우린 짧디 짧은 중간 파리 일정을 마치고 와인의 본고장 보르도로 향했다. 강이 더럽다. 보르도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이유는 딱 하나, 와인. 하지만 보르도 시티는 그냥 시티였다. 파리보다 작은 도시고 에펠탑 같은 유명 관광지도 썩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없는 그냥 평범한 도시였다. 그런데 별거 없는데 별거 아닌 게 별거처럼 느껴지는 그런 보통이지만 특별한 그런 느낌의 도시였다. 참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다. 보르도 시티에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했더라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다. 보르도 대성당을 종종 들렀고 지나가다가 홀린 듯이 들른 레스토랑에서 굴을 까먹었다. 나도 사진 찍어. 달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높은 성당 옆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르도 시티를 내려다보고 있었네. 한참 페스티벌이 진행 중이었던 보르도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Je
근데 의외로 공연이 진짜 너무 재밌어서 끝나고 나서도 방방 뛰면서 공연의 여운을 즐겼다. 매일 밤마다 트램이 끊길 때까지 홍대 느낌이 물씬 나는 보르도 시티를 즐기면서 야외 벤치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또 마셨다. 이쯤이면 시티 구경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우리는 차를 타고 매독 지역으로 이동했다. 매독은 정말 내가 생각하던 보르도였다. 도로 옆에는 와이너리가 끝없이 펼쳐졌고 시티와 달리 마을은 정말 한적했다. 숙소에 도착하니까 요상한 각종 벌레들이 우릴 반겼다. 와, 네 마리네. 시티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날벌레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도쿄라는 강아지도 숙소에서 우릴 반겼다. 파리와 달리 보르도 날씨는 정말 따뜻했다. 우리는 이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었다. 인적 드문 공원에는 노인이 몇몇 있었고 공원 앞에는 흙탕물이나 다름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켰더니 웬 목장 하나가 나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가보기로 했다. 와, 근데 우유를 이렇게 파는지는 몰랐다. 이건 진짜 리얼 우유였다. 우유를 받아서 집에 가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목장 투어를 시켜주겠다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우와. 아, 저신 줄 아저씨는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엄청 꼼꼼히 투어를 시켜주셨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아저씨와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는 나였지만 구글 번역기로 어렵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Vous arrivez d'où? excuse me. Vous arrivez d'où? 아, Korea?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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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orée. Corée. D'accord. Ok. C'est la Primorstein. La noire et blanche. C'est la voilà. 프리몰스타인. 아하. 아, 이거 황소인데? 한국에도 이런 큰 황소가 있어요. Je coupe les pointes. 아. 우와, 프리다. 번역기를 두고 대화하는 게 답답할 법도 한데 아저씨는 소뿔도 선물로 주고 시종일관 웃으면서 투어를 시켜주셨다. Je coupe les pointes. Comme ça devient rond. 왜요? 첫 한국인이라고. 아, 위. 예. Vous êtes là combien de temps? 여기에 우리가 첫 한국인이라 그런지 아저씨는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직접 키우는 사프란 꽃을 따다 주셨다. 와. 저희 터키 갔을 때 사프란 꽃 많이 봤어요. On va voir. 아저씨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외국인이 강원도 횡성의 어느 마을에 있는 목장에 찾아왔다고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그제야 이해가 갔다. 아저씨가 보기엔 여기까지 침투한 우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을 것 같다. 나이스. 맥스 beaucoup. On dirait. Merci beaucoup. Après, vous êtes des grands voyageurs.
당신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올게요. 나는 이런 게 좋다. 우연히 찾아서, 우연히 만나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거. 우연히 만들어낸 즐거운 경험을 만끽하는 거.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닌가 싶다. 매독 숙소는 요리 솜씨가 끝내주는 할머니가 호스트였다. 우린 거금을 내고 할머니에게 저녁을 요청했는데 와. 머쉬룸 Delicious mushroom. The more expensive after truffle. 되게 쫄깃쫄깃해. 고기 같아, 버섯이. 버섯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에피타이저가 2번이었네. 이게 에피타이저 2번에 본식에 디저트 2개네. 와, 솔직히 다 먹는 것 같아. 근데 조심 묵묵하게. 이제 산책 좀 하고 와야겠다. 오케이. 안 되겠어. 괜찮아? 배는 왜 잡고 계신가요? 와, 돼지 뻔했네 진짜. 그 할머니는 눈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뒤에? 그러니까 뭘 하고 계시는데 그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 아, 그래? 순간 내 존시 오빠가 앉았어야 되는데. 정말 배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다. 음식은 진짜 맛있었는데 지칠 줄 모르고 음식을 내오는 할머니 덕분에 배가 풍선처럼 불어났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우리를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 할머니 때문에 도저히 그만 먹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도 여전히 빵빵한 배를 달랠 겸 우리는 듄드 빌라로 향했다. 듄드 빌라는 흔치 않은 모래사막인데 보르도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신발을 벗고 그냥 가야겠는데? 여기는 찔릴 게 없나? 나는 갈 수가 없는 걸. 갈 수가 없어. 신발 내 벗어. 신발을 주원 씨가 드는 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근데 아래 조심해.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게. 와, 진짜 힘드네. 신발을 신고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는 모래가 발목을 계속 잡았는데 한참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기가 막힌 풍경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Places that I've been, the faces mine offense, fumbling, in though with murky miles ahead. 애틀랜틱 오션. The fate sings softer there. 사막 너머로 광활한 대서양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다. 정말 압도적이었다. They'll hurry in the dark. I hear them calling when it starts.
모래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사막에 앉아서 대서양을 구경하는 연인들. 우리도 따가운 햇살을 피해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광활한 바다와 둥그런 해를 오랫동안 감상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다가 노을이 질 때쯤 우린 바다 앞으로 갔다. While you cut your teeth, whiskey priest, hold and take it slow through the habits break. 사막 너머에 있는 대서양 바다를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작년 시애틀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멕시코, 튀르키예 그리고 여기 프랑스까지 이만하면 여행이 무뎌질 만도 한데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소름 돋는 걸 보니 아직 멀었나 보다. 더 여행해야지. 더 멀리, 더 낯선 곳으로. 꿈 같은 현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보르도에서도 이곳 메독 지역까지 찾아온 이유는 와이너리 투어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하루에만 와이너리를 3군데나 방문했는데 각 와이너리마다 특색이 달라서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거의 교육이나 다름없는 퀄리티 높은 와이너리 투어 덕분에 와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너무 맛있는데? 탄닌도 딱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의 탄닌이다. 와, 근데 이 시음까지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해자네. 다 마셔버렸어? 응? 비교를 못하겠는데? 이거는 몇 빈티지예요? 이것도 16 빈티지인데 아까 마신 것보다 오래된 나무에서 난 그 와인. 이런 경험 처음이지. 똑같은 빈티지인데 어린 나무하고 늙은 나무에서 난 지금 와인을 비교 시음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나무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무는 이제 좀 더 강렬하게 팍팍팍 튀는 느낌이고 정말 사람이랑 똑같네. 사람이랑 똑같이 어린애들 막 이러고 어린애들이 이제 어떤가요? 노인과 어떠신가요? 소년의 저는 늙었나 봅니다. 늙은 나무가 좋네요. 우리가 들른 첫 번째 와이너리는 유기농 와인을 만드는 샤또 앙굴루데였다.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재밌었던 건 같은 연도에 같은 와인인데 오래된 포도나무의 와인과 영한 포도나무의 와인을 비교 시음할 수 있었다는 거. 마치 어린아이와 중년의 아저씨를 함께 비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여기는 샤또 델 라우가라는 와이너리. 이건 뭐지? 푸티베르도다. 스위스 푸티베르도. 까르메네르도 있어. 다 있네. So now we have to press inside.
We have the present. But we keep it on the side, and then after we can start to blend the Cabernet Sauvignon, the Merlot. This is very important time because it's time we are when we will have all the pressed wine separate. We can start to taste the different tank. Once we finish that, we start to blend the wine and we put it to blend, so to mix the different tools for 12 months. 1 year in the barrels. All those tools, they were the one used by my grandfather to make their own barrels. Wow. Can I make you taste? Yeah, sure. It is the most important. No? Take. This is Let's see. 2019. 2019. 2019. 2019 is very young. So this is a blend of 55 Cabernet, 40 Merlot, Petit Verdot, and Carmenère. 2019 is one of the nice years on the last 20 years, but a little bit young. For us, the good time to drink the wine, we say, it's in between 4 and 8. But it is one of the very nice years we have. After we made you taste 16, and so you will be able to see the difference. This is 2016, so there we are 3 years older, the same type of year anyway, Okay. but a little bit with 3 more years, so a little bit more round, more elegant, much more aromatic. It's fun to taste one after the others Yes. because you can feel the difference and you can see how it works. It's amazing you do everything. Yeah, but we are small. We are very small, so we have to do everything. It's like produce only 60,000 bottles per year, 80,000 bottles per year. So we. 두 번째 와이너리는 샤또 드 라우가. 여긴 정말 재밌었던 게 대표 1명과 와이프 그리고 직원 1명, 총 3명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였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와이너리를 크리 아티장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와인의 퀄리티를 떠나서 너무 재밌는 와인 투어였다. It's for you. 이 정도 만들려면 진짜 꽤 잘 나가는 와인이라서. When you try it, there's really the sugars that you find and also very fruity. 다르다. Yeah. More tannin. Here you can really feel it. The Merlot is really the sugars, the Cabernet is the tannins. And the tannins is really coming from the skin of the grape, but also... 진짜 크다. And I have here my tablet. So you need to imagine we are in the harvest time. So we put the grapes in the vat and put the room in the dark for a few seconds. So in fact, yes, it's dark. This is because in this part of the room we control the light also. Because the light can accelerate the aging process of the wine. So that's why when no one is working, the room stay in the dark. Or we just have the purple lights here. And it's here that the wine stay for 1 year. So that's the aging process. The moment for the wine to get more complexity, more flavors, and more tannins. Are you from South Korea? Yes. Okay. So you're on holiday in Bordeaux? Yes. Okay. We went to everywhere in Paris. Yeah. In France. Perfect. And this is the last place to visit. And after you're going back To Paris and Korea. perfect. Yeah. All right. So here we have. So first we always look at the color, after we smell, after we taste. Okay. So we will start with the first step, the color. So I will give you the two opposite wine, the young wine and the old wine. Okay. And we're gonna try to compare the colors. Okay. So like this is a ruby color that you have. 오렌지? Yes, orange, exactly. It's very hard to see. It's very nice that you find it because, in fact, when you look at the wine, you need to look around on the edges. Yeah. I can see the difference. You can see a bit. Yeah.
So after the center part is red, so that's not gonna change. But around you see it's really like a really pink color here, and for this one it's Like a bit orange. orange. Exactly. Yeah. So you always need, in fact, a white surface or a white light to look at it. 확실히 난다. It's more like leather, and dark. Yeah. Wow. The old one is really on this side of really heavy smell, so the wood, the leather, and also spices as well. And this is interesting because you see it's the same wine, but not the same years. Yes. And because of course the weather each year is different, the quality of the grapes is also different. That's how you have difference on the wine. We had the vertical wine tasting in America. Oh, okay. Yeah, but no explanation. so I have to. California? Yeah, California. So just you just drink. To find yourself. Yeah. California is very different from France, well, from Yes, Bordeaux, yes. especially as the region, because really Napa is like, you have big wineries as Yes, well, yes. but you have so many people, Yes. and they just give you the wine, you try it, you Yes. buy it. That's good. Yes. Here we like to take time to do like It's very good. the good things. Yes. 맛있다. 시바가 제일 맛있어. 맛있다 means delicious.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tour, about the tasting that we made? She said, why a 15 vintage is exceptional? Because The for weather. that year, yes, the weather, so you have sun, water, that's perfect. So, and you need to have the same quantity. It's very important to have cold morning during the harvest, to have a bit of water over the grapes, and dry afternoon. So this year was too hot. Really, Too to be hot. honest. Yes. We are not used to the temperature that we had this summer, so it was too hot, and we were a bit scared of the result for the harvest because we have a small quantity of juice because the grapes are too dry. We had enough juices, but we were very surprised because the juices that we have are very good quality. Wow. 2022 later. Maybe. Okay. But be careful because it's small quantity, so it could be expensive. Okay. To be honest. 샤돌 라모드 메르주롱. 여기는 거의 투어 비용이 아니라 교육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투어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타블렛 PC까지 가져와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설명해줬고, 와인을 시음할 땐 색은 어떻게 봐야 하고 향은 어떻게 맡아야 하며 맛은 어떻게 보는 건지 고마울 정도로 꼼꼼히 설명해줬다. 와인 그까짓 거 그냥 마시면 되지 굳이 그 와인 투어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 프랑스 와이너리를 다녀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 와인의 향과 맛을 보면서 와이너리를 투어했던 그때를 추억하게 됐다는 것이다. 예전엔 무심코 마셨던 와인 한 잔에 회상하고 웃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르도에서 일주일 여행을 마친 우리는 다시 에펠탑이 반짝이는 파리로 향했다. 한 달간의 프랑스 여행 마지막 날, 파리로 돌아온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부스스한 머리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아침부터 어제 남은 와인을 마셨다. 조금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숙소 테라스에서 파리를 구경하고 기차를 타고 104 파리스에 가서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몸짓을 구경했다. 공장으로 쓰이던 넓은 공터를 예술인들에게 자유롭게 내어준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세계적인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지은 집도 구경 갔다. 르꼬르비제가 만든 의자에도 앉아보고 관람객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니까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But watch your back, it's heartbreak weather. I think it's time to go. My mind's made up. My mind's made up. 첫날 우리를 압도했던 개선문도 보고 우린 역시 에펠탑으로 향했다. So I'll stand up and walk out and make my way alone for now. 안개가 가득 낀 에펠탑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다. 우린 프랑스의 마지막 날이 아쉬워서 비가 막 그친 에펠탑 앞에 벤치에 앉아 자정이 올 때까지 파리의 마지막을 감상했다. What's yours and what's mine? 마지막 파리다 진짜. 나는 오늘 알아챈 건데 저 그 반짝반짝 하는 게 완전 별 모양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으면은 별 찌푸리가 근처에 생기더라고, 에펠탑 근처에. 난 오늘 알았어. 그냥 막 반짝반짝. 찌푸리 생기지 했어. 진짜 별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 맞아. 반짝반짝 하는 것만 그냥 신경 쓰고 있었는데. 군대에 있는 에펠탑을. 보여? 에펠탑을 봐야지. 눈에 에펠탑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뭐 파리나 프랑스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얘기했잖아. 성선이가 기대 하나도 안 했다가 에펠탑 보는데 봐도 좋았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파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프랑스 갔던데 다 좋았던 것 같아. 안시도 그렇고 니스도 그렇고 보르도도 그렇고. 한 달이 이게 진짜 짧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간다니. 난 그런 진짜 거 믿기지가 않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길게 너무 좋아서 느껴졌어. 이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게. 난 사람들이 프랑스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별로 안 와닿았는데 무시했었는데 무시할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프랑스에 뭐 소매치기 많다, 사람들 뭐 불친절하다 이런 거 다 개소리였어. 소매치기도 없고 너무 다 친절하고 뭐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고마울 정도로. 안녕 프랑스. 오늘따라 좀 오래 깜빡이는 것 같아. Ah, para comer? Sim. Sim. 언제 올까 여기를? I'll say this nice, tell it in a letter, stamp and mail it out. We did our best, couldn't have done better. I think we should be proud. But you held me down when I was living up. Back and forth, but never together. So I'll stand up and walk out and make my way alone for now. Holy as a ghost, heavy as a feather, pure as the driven snow.
but watch your back. It's heartbreak weather. I think it's time you go. My mind's made up. My mind's made up. We keep doing this, but nothing's getting better. So I'll stand up and walk out, make my way alone for now. They say you'll find yours in time, but I'm not sure what's yours and what's mine. 한 달간의 프랑스 여행을 마친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여행하는 중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프랑스가 유난히 그립다. 아니시의 맑은 호수가, 남부 프랑스의 지중해가, 보르도의 와이너리가, 낭만 가득한 파리를 거닐던 우리가 정말 그립다. 언젠간 꼭 다시 들러야지. 같은 장소에서 오늘의 이날을 추억하며 새로운 추억을 다시 만들어야지. 같이 나왔다.